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보좌진 사망 사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조사 네. 받다가 극단 선택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2일 날 이 참고인으로 두 번째 검찰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네. 저녁 6시 30분에 자 저녁 식사하고 더 추가 조사를 합시다 그랬는데 자유롭게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이 지나고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도 놀랐겠죠. 이 수색을 했는데 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서울중앙지검 옆이 서울지법 아닙니까? 네. 서울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어젯밤 9시가 넘은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종된 지 조사를 받다가 저녁 먹으러 나간 지 만 하루가 지나서 안타까운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검찰 조사 이제 옵티머스 사건 관련인데, 네. 근데 이 관련해서 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 이거 가지고서 계속 수사를 했던 거죠. 총선 직후에 이게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정말 이게 내용은 크진 않아요. 네. 옵티머스가 직접 개입된 게 아니고 옵티머스 자회사 트러스트올이라는 회사로부터 네. 자, 이 사망한 이모 씨와 지인 관계여서 지난 4월 총선 때 이 이낙연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 선거사무소에 복합기를 지원받았다. 네. 근데 이게 3년짜리 계약이 돼 있는 렌탈이라고 해요. 임대료. 예, 임대료가. 그런데 이제 3개월만 썼기 때문에 금액으로 치면 월 11만 5천 원씩 네. 뭐 한 이제 40만 원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에도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옵티머스 관련자와 함께 고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고발된 것은 좀 시간이 흘렀는데 뒤늦은 조사가 이루어지다가 사실 뭔가 부담을 강하게 느낀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요. 과거에도 이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과정에서 이 당비를 대납해 준 일 때문에 1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6년 전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에 가면서 압박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이런 입장인데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복합기 외에도 그 사무실에 가구류 등 집기 한 1,000여만 원어치를 지원받은 것 같다라는 의혹 그리고 하나는 또 사무실에 임대 보증금도 지원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추가돼 있어서 이것은 이제 옵티머스 로비스트의 진술로 나온 것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진위가 지금 정치권에서 좀 부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임대료 월 11만 원 이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은 분명히 안 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의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네. 같은데 오늘 빈소 다녀왔다면서요? 빈소 다녀왔고요. 네. 정말 안타까움,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한 여기서 이제 멈춘 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네. 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워낙 그 인연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지낼 때부터 지역을 관리하는 중요한 비서관 역할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전남지사 경선에서는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복역하고 나와서 4개월 만에 이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가 정무특보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질문으로도 나왔는데 자,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 문제로 제기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을 활용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뭐 빈소에서 애도를 표했고 문제는 뭐 낙심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업무 복귀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네. 이 건과 관련해서도 또 진상 조사라고 또 지시를 네, 내렸다면서요? 어제 이 얘기가 나왔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간단하게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요. 네. 오늘 윤석열 총장이 전격적으로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라. 뭐냐면 혹시라도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이게 지금 인권 강조하고 검찰 개혁을 안팎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만약에 뭐 이 검찰에게 검사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다든가 하면은 큰일이 날 수 있거든요. 네. 최근만 해도 청와대 행정관이 울산 사건 관련해서 극단적 선택이 지난해 있었고요. 또 정의기억연대 수사 중에 이 쉼터를 지키던 분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최근에만 해도 그런데 이번 정부 이전으로 올라가면 정말 간혹 벌어지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이 어디서 이제 나타나는 것인지 사안마다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검찰 수사에서 아직도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윤석열 총장의 이 지시에 대해서는 대검 내에서
바로 이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극단적 선택을 한 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문제라 네. 야당 입장에서도 입장을 함부로 내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야당에서도 뭐 어떤 네. 멘트를 했나요? 야당도 멘트를 했습니다. 야당은 대변인 이야기도 나왔고 지도부 이야기도 나왔는데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애도를 표한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여당의 대표의 비서실 부실장 역할이거든요. 네. 알만한 사람은 정치권에서 친분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애도는 표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이 굉장히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것은 엄중하게 밝혀져야 될 사안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찰이 밝히길 바란다라는 주문도 야당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자,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위기 상황입니다. 주말에도 거리 두기 잘 지켜가면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